현재 정부에서 공공의료 이쪽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적 차원이 아니고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지 제법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7월 2일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의 숫자가 무려 71명이나 됩니다. 10명이 찬성을 하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71명 이렇게까지 몰려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법률안을 법률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투철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그 명칭은 이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 번호는 220-1301. 이것이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로 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돼서 입법예고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장차 우리 국민 모두의 이 의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병이 나든지 했을 때 찾아가야 되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 이런 곳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 어떤 의사로 채워지는가. 직접 공공의료, 이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그걸 다 채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영토를 봤을 때 절대 면적은 이것으로 커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이유를 쭉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으로, 지금과 같은 사형, 공영이 아닌 사형으로, 이런 뜻이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령 무슨 인민군 무슨 중앙병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디에서 그 의료 업무를 취급하는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각기 따지면은 이게 공공성이 매우 강해서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의 성격이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이것이 필수 전문 과목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들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이게 필수 전문 과목인데, 여기에 의사들을 의료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특히 응급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러면은 그것은 대단히 그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여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험 분만, 이와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그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최고의 실력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주 고난이도의 그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전 국민에게 고르게 이렇게 수준 높은 그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그들은 지역에서 근무하는구나, 지역의 그 필수 전문 과목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나라 그 소위 시골, 수도권 밖의 지역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낙후된 지역, 이거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말을 하죠. 지방을 참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빅5 병원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수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도록 바로 그런 그 정책이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나왔죠.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단계 의료체계를 4단계 의료체계를 바꾼다 하는 이런 거창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4단계에 해당되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최고의,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치료 한번 받아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원이 없겠다 이러는 그 빅5 병원을 네 번째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수도권 밖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 이거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거 잘라내고 그러면 제일 밑에만 전담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겠다. 이제 그냥 그 거칠게 그 대충 보면 이렇게 그 구분이 되죠. 이렇게 빅5는 수도권이 차지하고, 그리고 지방은 지방끼리, 그래서 지방의 필수 의료는 지방에서 알아서 충족시키자, 그걸 위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전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그 조국혁신당 이런 데들까지 전부 손발이 착착 맞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거, 그런 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여기에서 제1조 이 법률의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하느냐, 주어를 찾으면 간단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의과대학은 국영의과대학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국가가 세우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의과대학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사는 국가가 배출하는 의사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확실히 그게 무엇일까 하는 그 느낌이 제대로 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 그 시진핑의 중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다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회주의 방식이다. 저쪽 먼 유럽 그쪽의 사회주의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김정은이가 자랑하는 평양에 있는 병원, 이거하고 중국에 있는 국영병원, 이런데 거기를 생각하면 국영의대 국가배출의사라는 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없고 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의욕도 떨어지고 당연히 실력도 떨어지고 이렇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조문명이 있는데, 제3조 제1항만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이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A씨, 강남구 이것만을 위한 의료체계가 아닙니다. 전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이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의료인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실력을 쌓고 이런 것을 전수하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부터는 이것을 정부에서 그 제도로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마치 신경망처럼 이 나라 전체에 이렇게 고르게 퍼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면서,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법이 있겠죠. 이미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조금씩 자리를 이렇게 좀
약간씩 비켜줘 가면서 거기에 세법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약하게 조금만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법률이 서로 협조를 하고 같이 또 호환이 된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법이 딱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해서는 이걸 우선 적용한다. 물론 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것이 또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지 하는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좀 틀려먹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런 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법률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혹시 많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률이 우선해서 된다고 하면은 이 법률은 특례, 또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다. 남들이 지금까지 잡아놓은 그 질서 속에 얘네가 머리 위에 딱 올라서는 거다. 이것을 먼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일까?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건 단순히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례를 한번, 가상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충주라는 도시에다가 바로 이 법에 따른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의대생을 2만 명을 그냥 선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신입생을 2만 명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면 이게 그냥 시행이 되겠죠. 물론 이것을 보고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2만 명을 만약에 새해에 받으면 그러면 교수는 어디서 구할 거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윤짜장 농담,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짜장 농담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I가 있잖아. 뭐든지 AI가 다 해줄 거다 하는 윤석열 정부니까. 그리고 그러면 실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습은 학생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면 된다. 이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런 엉뚱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도 벌일 수 있다. 법률을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제4조를 보면 법인격, 이렇게 법인격을 규정하는데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 당연히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자연인일 리는 없겠죠. 아무튼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인격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회사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설립을 하는데, 바로 이 공공보건의대라는 그 고유의 설립 근거를 자그만치
헌법 다음의 법률로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그런 법률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이거는 공공보건의료로 가기 위한 기본법 같은 그런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기감을 좀 느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국민 발밑에 그 대지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설립 등기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제6조 제1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물론 이것은 그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봤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대로 될 것이냐? 이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라는 데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그 주식회사 설립이라든지 또 뭐 다른 의미의 그 법인 설립이라든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다른 조문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하겠죠. 제11조 이사, 법인에 이제 이사를 두는데 이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서 이사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첫째는 총장이 당연히 이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한 명, 복지부 장관이 한 명 넣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한 명,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한 명. 무슨 법인에 이사를 전부 정부에서, 행정각부에서 이렇게 뽑는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러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장소마다 설립 등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6조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이 추천하는 한 명. 그러면 지방이라고 했는데 특별시에 설립 등기를 하고 거기에 만드는구나. 광역시에도 만드는구나.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나열한 명칭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은 없죠. 아무튼 여기가 중심지가 된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이 의료사태 관련해서 뉴스에 이름이 자주 오르는 조규홍 씨를 추천을 하면 그 사람 이사 되겠죠. 이거 만들고, 학교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이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기존의 의료계가 다 죽지 않고 있을 테니까 의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속칭 칼잡이 부대, 이거를 이끄는 대장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미리 잘 생각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를 보면은 그 학위과정, 여기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다툰다고 해놓았습니다. 제20조 입학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래서 고등교육법 제33조를 보면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일하게 그런 규정에 그런 조건을 따져서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제21조 학생 선발, 이거는 아무래도 지역 위주로 가겠죠. 지난번에 의대 증원할 때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에서 60% 이상 뽑겠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사전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거나, 지자체면 지자체 중심으로 예전에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던 그 틀이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학생을 60% 이상을 뽑는다. 이렇게 학생 선발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이러니까 특별시도 있는데 특별시는 지방이 아니죠. 거기도 이 공공의대를 세우고, 광역시에도 세우고, 그리고 지방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지방 사람만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러면 이게 역시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곳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22조에서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결국은 주민세라든지 세금, 국민의 세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국민에게 묻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걸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우리 국민이 내가 그걸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내가 낸 세금을 당신들 원하는 대로 거기다 먼저 써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얼마나 많이 세금 집행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은 세금 낼 의무만 있고, 그 세금을 사실은 국민이 세금을 낼 때 내고 싶다, 내기 싫다를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이죠. 간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서 요번에 쓸 데가 많은데 좀 더 걷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제동장치 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가서 여기 돈 주겠다, 이 동네 돈 주겠다 그러면 그때 속이 싸해지죠. 우리가 거기 주고 싶은 건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은 한계가 있고, 그 세금은 이 나라를 정부를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이라고 해서 내게 된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보니까 여기 내가 돈을 좀 더 써야 되겠네, 내가 줄게, 내가 여기에 줄게 라는 말이 윤석열 씨의 입에서 그냥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흘러나올 때는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뭐 선후 시간차는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정당의 대표도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24조 의사면허 부여에 대한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라고 갑자기 넣어 놓은 것이죠. 여태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꿔버린 겁니다. 의사면허 부여. 이거를 모든 그 의과대학에까지 확장을 하려는 것이 새어나온 것인가? 누출된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과대학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면 좀 문맥이 안 맞죠. 아무튼 갑자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학에서 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게 지금 그 법률이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 보고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이 법안을 낸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시험인데 이 의료법 제9조를 보면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고 이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시험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나 그것도 좀 찾아보면 의료법 시행령입니다. 여기 제5조에서 국가시험 등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령으로 넘긴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자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다시 넘겨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이 어떤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좀 법문이 조금 불명확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그 이수를 하고 시험에 합격한 이 경우로 이제 이게 법률이 애초에 그 법률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 법은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죠. 그게 아니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의무복무를 여기 밑에 보면 의무복무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복무를 10년을 한다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26조를 보면 의무복무 제19조에 따라 학위를 받고 면허 부여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27조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도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 시, 도, 또 그 밖에 그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 이런 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여기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그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만약에 지방이면 각 지방별로 우리 지방에 있는 이런 공공의대, 다른 곳에는 다른 공공의대가 있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을 원칙인 것처럼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주된 사무소 주소지의 권역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기에 따라서 서울도 가고 세종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이면은 유엔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한다는 뜻이냐.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정하도록 돼 있다면 어쩌면 여기에서 대부분은 그 지역에 묶여서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은 몇몇 노른자위 이런 데는 특혜 코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3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의사를 배출해서 그 의사가 근무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짓고 직원 뽑고 교수 뽑고 하는데 드는 비용 이거 다 세금으로 채웁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가령 어떤 병원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 역할을 이 공공성을 좀 더 늘리자 이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는 돈이 없죠. 정부는 우리 국민의 돈이 정부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학교를 의대를 짓고 국민의 돈으로 의대생을 뽑아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 확충비, 연구 지원금 이런 것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데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돈입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 하다 안 되면 간접세로라도 뽑고 다른 세목으로도 뽑아 가겠죠. 아니면 의료비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지갑 열고 돈 낼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법률안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벌칙 적용할 때 여기 임원 교직원은 벌칙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부칙에도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아주 멀찍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런 그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놨는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물론 정부에서 이거 또 제의 요구하지 않겠죠. 자기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러니까 국회의 그 범야권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상당 부분에서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어떤 담판이나 흥정의 수단으로 좀 튕길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공포가 돼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공포 이후 6개월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6개월을 정해뒀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과거에 그 법과대학을 없애버리고 로스쿨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만든, 이제 이런 것과 사실은 같은 대한민국 개조 작업 중에 하나인데, 뭐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들을 없애고 또 바꿔가려고 하는, 뭐 지금 보면 공판검사 비슷한 그 서양 거를 한없이 베껴와 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개조,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의료체계도 바꿔서, 이번에 의료체계는 또 사회주의 그 체계가 되겠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 목표치는 멀 겁니다.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많겠죠. 이미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집어넣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아직 사다리 건설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공포 후 6개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서 설립준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를 복지부 안에 설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 이 지자체장이 아니다. 복지부의 그 권한이 커지고, 복지부가 가지고 운용하는 자금이 많아지고, 복지부가 대한민국을 뜯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다고, 이번에 의대 증원할 때도 가장 앞에 나서서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김영환 지사 안 됐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